안녕하세요. 야너비의 김현우입니다. 2014년 수능 A형 CD 드라이브 지문인데요. 이 지문이 많이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문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이 지문은 가장 기술 지문의 대표적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 지문을 접하게 되면 필자가 나한테 이 기술 지문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정보를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리 중심으로 글을 읽어 내려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급 순서가 글의 제시 순서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읽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술 대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나오는 서술 대상이 CD 드라이브, 그 다음에 CD, 크게는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화제는 CD 드라이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D 드라이브를 중심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데 CD 드라이브와 CD가 막 혼용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내가 CD 드라이브를 보고 있는 건지 CD 부분을 보고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 저번에 봤던 그 베토벤 교향곡에서 같은 대상을 쭉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CD 드라이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논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CD 드라이브의 원리 중심으로 얘기하고요. 중간 부분부터는 이 CD 드라이브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논점이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지문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문만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조사되는 빛. 그러니까 빛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CD 드라이브에서 빛을 쏘거든요. 이렇게 빛을 쏴요. 그러면 CD에서 그러니까 CD 드라이브에서 빛을 쏘게 되면 CD에서 반사나 산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빛이 반사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지금 빛이 CD 드라이브에서 CD 쪽으로 올라가는 빛인지 아니면 CD에서 CD 드라이브 쪽으로 반사되는 빛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CD 드라이브가 이 지문의 화제니까 CD에서 반사돼서 다시 CD 드라이브로 내려오는 빛, 여기 중심으로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필자가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습니다.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는데 우리 입장에서 글을 읽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다라는 거는 쏘아진다 라는 뜻입니다. 쏘다, 쬐다 이런 뜻이거든요. 조사된 레이저 강선이 쏘아졌다는 거죠. 자, 이 쏘여진 레이저 강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합니다. 그래서 화제는 CD 드라이브예요. 이 CD 드라이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한테. 그리고 CD 드라이브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정보를 판독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이렇게 판독하는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원리가 뭐냐면 자, CD 드라이브가 어떻게 정보를 판독합니까? 디스크 표면에 쏘여진 레이저 강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 표면에 쏘여진 이 레이저 강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돼요. 반사되거나 산란돼서 이 빛이 이렇게 쏘여질 겁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조사된 빛이 올라가는 빛이냐 내려가는 빛이냐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자, CD 기록 면중. 자, 보세요. 서술 대상 달라졌죠. 첫 번째 문장에서는 CD 드라이브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두 번째 문장부터는 CD 드라이브가 아니에요. CD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술 대상이 달라졌어요. CD 기록 면중. 광선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자, 광선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이 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CD 드라이브에서 빛이 이렇게 쏘여질 거예요. 그러면 CD 기록면 중에
랜드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 랜드 부분에 빛이 쏘여지면 빛이 반사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입니다.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이 뭐라고요? 랜드. 자, 그 다음에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자, 산란되어서 빛이 적게 반사. 그러면 지금 반사와 산란은 일단 공통점이죠.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빛이 반사되는 겁니다. 다만 랜드 부분에서는 많이 반사되는 거고요. 흩어짐이 없으니까요. 전부 100%다 반사된다면 지금 요 피트 부분, 산란이라는 이 피트 부분은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개념과 개념어라고 하는데 지금 랜드와 피트가 개념어예요. 이게 개념어고요. 그 다음에 개념은 뭐예요? 랜드는 광선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거. 요게 랜드의 개념. 그 다음에 피트의 개념은 뭐예요?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요게 피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어와 개념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당연히 개념이 중요합니다. 랜드와 피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흩어짐 없이 반사,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물론 이 지문에서 이런 부분은 나오진 않는데요. 랜드가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CD 기록면을 자세히 보면, 물론 이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뭔가 뭐 현미경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자세히 보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홈이 파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랜드예요. 땅. 여기가 땅이고 여기 들어간 부분 있죠. 여기가 피트예요. 웅덩이. 그래서 빛이 조사되면 얘는 땅이니까 이게 흩어짐 없이 100% 반사되겠지만 웅덩이인 피트에서는 빛이 조사되면 100% 반사가 안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특정 부분만 반사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는 부분이 없으니까 랜드 부분에서는 100%다 반사된다면 피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막아지니까 그쵸? 이런 부분 때문에 빛이 그러니까 반사가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산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D에는 계속 서술 대상은 뭐다? CD네요, 지금. CD 드라이브 아니에요. CD에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자, 나선 모양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나선이잖아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일렬로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랜드, 피트, 랜드, 피트, 랜드, 피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트를 제외한 피트 요 웅덩이 요 부분을 제외한 즉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그러니까 지금 단 하나의 트랙이니까 여기도 트랙일 거고 요 부분도 트랙 그 다음에 지금 요 부분도 트랙일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얘도 트랙 얘도 트랙 얘도 트랙 이런 식으로 트랙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랜드 여기도 랜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트랙과 트랙 사이인 요 부분 있죠. 트랙과 트랙 사이인 요 부분도 어디에 해당한다? 랜드에 해당한다. 트랙과 트랙 사이도 지금 랜드예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랜드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은 CD 드라이브보다는 어디에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CD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죠.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서술 대상을 보세요. 이제 CD 드라이브입니다. 본격적으로 화제와 직결된 부분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게 CD 드라이브에 뭐가 되냐면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이 CD 드라이브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디스크 모터, 두 번째 광 픽업 장치, 세 번째 광학계 구동 모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쵸? 구성되어 있으면 각각의 이 구성 요소들의 역할,
기능을 중심으로 우리가 글을 읽어 내려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구성 요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원리가 될 거예요. 어떤 원리요? CD 드라이브가 정보를 판독하는 그 원리가 되겠죠. 이 구성 요소들이. 그래서 구성 요소들에 대한 역할들을 잘 인지해 놓고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언급 순서가 제시 순서니까 디스크 모터 얘기하고 광픽업 장치 얘기하고 광학계 구동 모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사되거나 산란된 효과를 했으니까 반사부터 얘기하고 그래서 랜드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산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T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자 언급 순서가 제시 순서니까 디스크 모터부터 시작하겠죠. 디스크 모터는 이렇게 시작하네요. 자, 디스크 모터는 자 원리가 어떤 역할을 해요? CD를 회전시켜요. 요 디스크 모터가 그림 나오면 그림 같이 보세요. 요 디스크 모터가 요 CD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D 아래에 있는 이제 두 번째 대상 뭐예요? 광 픽업 장치죠. 자,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그러니까 CD 기록면으로 레이저 광선을 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광 픽업 장치가 지금 광 픽업 장치가 요거죠. 얘네들이 전부 다 광픽업 장치인데 여기서 빛이 쏘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CD 기록면 조사되죠. 그리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요 CD에서 반사된 광선 요게 뭐예요? 요 랜드와 피트죠. 그래서 여기서 CD에서 반사돼서 랜드에서는 많이 반사될 거고요. 그쵸? 피트에서는 적게 반사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에 있는 광 검출기가 받아들여요. 자 여기서 광 검출기라는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앞에서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앞에서는 광 검출기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왜요? 이 광 검출기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광 픽업 장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광 검출기는 광 픽업 장치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광 검출기가 CD에서 조사된 반사된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광선 경로상에 있는 포콘시 렌즈. 자, 얘도 대상이네요. 이 포코시 렌즈는 이 포코시 렌즈도 지금 앞에서 제시했던 이 CD 드라이브 구성 요소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 광 검출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죠? 광 픽업 장치에 붙어 있는 거죠. 광 픽업 장치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아마 그냥 광 픽업 장치를 묶어서 그냥 제시한 것 같아요. 이 포코시 렌즈는 어떤 역할을 한다?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자 여러분들 트랙은요 어디 있는 거예요? CD에 있는 거죠. 트랙은 CD 기록면에 있는 겁니다. 아까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트랙이라는 건 CD 드라이브에 있는 게 아니에요. CD에 있는 거예요. 그 CD 트랙의 한 지점으로 빛을 모아준다고요. 조사하기 위해서는 빛을 모아서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자, 광 검출기는 광검출기가 이렇게죠. 이렇게 이어지네요. 그쵸? 광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냅니다. 자, 요 광검출기가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해서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낸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제시했던 요 광검출기 역할을 둘로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이 광검출기는 CD에서 반사된 광선을 받아들이는데 그때 이 반사된 광선의 양을 이 광검출기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측정까지 해. 그래서 뭐까지 읽어낸다? 랜드인지 피트인지를 읽어낸다. 어떻게 읽어내는 거예요? 광선의 양을 측정하는 거죠. 앞에서 랜드는
흩어짐 없이 반사되고요. 그 다음에 피트는 산란돼서 빛이 적게 반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검출기가 지금 포커싱 렌즈를 통해서 트랙에 쏴요. 그리고 랜드 부분에서는 빛이 많이 반사될 거고 피트 부분에서는 빛이 적게 반사될 거니까 그 반사되는 빛의 양을 측정해서 이 랜드와 피트를 구분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기술 지문도 마찬가지고 과학 지문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대상들 있잖아요. 서술 대상. 이 서술 대상의 정보가 같이 쭉 묶어서 이렇게 나열될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그 대상에 대한 역할 또는 그 대상에 대한 특성이나 속성들이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즉 바로 이어주지 않고요. 중간에 어떤 정보를 끼워서 이렇게 구분시켜 버리는 거죠. 그때 우리한테 뭐가 발생한다? 간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광검출기에 대한 이야기, 광검출기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뭐가 껴버렸어요? 폭공신 렌즈 이야기가 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나한테 간격이 되는 거죠. 논리적 흐름에 간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양호한 편이에요. 어떤 경우는요, 광검출기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어떨 때는 이럴 수도 있어요. 요 광검출기에 대한 이야기가 뭐 5번째 문단, 6번째 문단 저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또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질문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검출기에 대한 역할 사이에 포콘식 렌즈 이야기가 껴서 나한테 뭘 줬다? 논리적 흐름의 간격을 발생시켰다. 자,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의 강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자, CD 회전 속도에 맞춰서 이 트랙, CD에 있는 그 트랙에 강선이 쏘여질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자, 이제 세 번째 대상 나왔네요. 구성 요소. 이 광학계 구동 모터가 어떻게 한대요? 광 픽업 장치를 CD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여기가 광 픽업 장치예요. 얘를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직선 이동시키는 거죠. 무엇이요? 광학계 구동부터가요. 그러면 광 픽업 장치가 여기 있다고 치면 얘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직선 이동하고 여기서 빛을 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동하면서 빛을 계속 쏘겠죠? 쏠 때 요 CD는 어떻게 돼요? 회전하죠. 무엇에 의해서요? 디스크 모터에 의해서. CD는 회전할 거예요. 그래서 쏘고 내려오고 쏘고 내려오고 쏘고 내려오고 이렇게 반사되는 빛의 양을 무엇이 검출한다고요? 광 검출기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내는 겁니다. CD는 회전하고 광 픽업 장치는 직선 이동하고 자, 광 픽업 장치를 CD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직선 이동시킨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CD 드라이브의 원리입니다. 여기까지가 CD 드라이브의 원리가 되는 거고요. CD 드라이브가 그래서 어떻게 반사와 산란이라는 이 효과를 이용해서 정보를 어떻게 판독하는지 정보 판독이 요거잖아요.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낸다. 그쵸? 이게 정보를 판독하는 거죠. 그래서 원리가 다 끝난 거예요. CD 드라이브의 원리에 대해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지문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쵸? 이 문단에서 끝나줘야 되는데, 지문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논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CD 드라이브에 대한 원리를 나한테 설명한 게 아니라 CD 드라이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PS 구조로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나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점이 달라집니다. 다시 설명해보면 1문단과 2문단은 CD 드라이브의 원리, 즉 CD 드라이브가 어떤 원리, 즉 반사와 산란이라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 정보를 판독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까지가 1문단, 2문단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 3문단부터는
그 CD 드라이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지우고요. 자, 이제 3분 다음 볼 건데, 자,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자, CD 드라이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CD의 고속 회전입니다. 그리고 그냥 회전도 아니고 고속, 너무 빨리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면 진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진동이 생기면 이게 PC 문제의 원인이에요. PC 문제의 원인. 진동이 생기면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 광선의 위치가 트랙에서 벗어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문제점인 거죠. 그러니까 트랙에 벗어나면 안 돼요. 트랙에 벗어나면 안 되고 초점이 잘 맞아야 돼요. 그쵸? 빛이 그 부분에 정확하게 쏘여져야 돼요. 랜드 부분에 정확하게 쏘여져야 되고 PT 부분에 정확하게 빛이 조사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CD가 너무 빨리 회전하다 보니까 진동이 생기고 그래서 조사되는 광선의 위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자, 이를 막으려면 해결책이네요.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제어해서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제어 장치를 제어해서 실시간으로 요 편차를 보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문제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수정한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수정한다는 거겠죠. 무엇을 이용해서?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요. 그러면 트래킹 조절 장치가 1번, 초점 제어 장치가 2번. 그러면 이제 언급 순서가 제시 순서니까 트래킹 조절 장치를 이용하는 거 설명하고 초점 조절 장치 이용하는 거 설명하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편차 보정에는 이 편차를 보정할 때는 뭘 이용하냐면 요 광 검출기를 이용한대요. 편차 보정에는 무엇을 이용한다? 광 검출기를 사용한다. 그럼 어떻게 광 검출기 사용하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네요. 자, 서술 대상 보세요. 자, 서술 대상은 트래킹 조절 장치 아닙니다. 지금 광 검출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광 검출기는 아까 우리 광 검출기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었죠. 그쵸? 광 검출기가 CD에 반사된 광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광 검출기는 반사되는 광선의 양을 측정해서 랜드와 PT를 읽어내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이 광 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 좌우,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대요. 자, 지금 광 검출기가 전후, 좌우 이렇게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트랙 방향과 같은 방향. 자, 우리가 아까 광 검출기는 어떻게 돼요? 광 검출기는 광 픽업 장치에 있었고 광 픽업 장치는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직선 이동을 했었죠. 그러면 당연히 광 픽업 장치가 직선 이동을 했으니 광 픽업 장치 안에 있는 지금 광 검출기도 직선 이동을 하겠네요. 왜? 구성 요소니까요. 그쵸? 이렇게 직선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빛을 쏘아주고 그 다음에 CD 기록에서 조사된 빛을 이 광 검출기가 받아들이고 자, 쏘아주고 이렇게 쏘아주고 얘가 받아들이고 광 검출기가 포커싱 렌즈에 맞춰서 빛을 광 픽업 장치가 포커싱 렌즈에 맞춰서 빛을 쏘아주면 반사돼서 광 검출기가 빛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동했을 때 여기가 전, 여기가 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트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 영역이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광 픽업 장치가 이렇게 이동할 거니까 광 검출기도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방향, 트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전후, 그 다음에 직각 방향으로 좌우 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좌, 여기가 우,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동되겠네요. 자, 이때 각 영역에 조사되는 빛이 많아지면 자, 조사되는 빛이 많아지면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조사되는 빛은 광 픽업 장치가 CD 기록면에 쏘아주는 빛이 아닙니다. 쏘고 그 CD 기록면 랜드와 PT에서 반사되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반사되는 빛입니다.
자, 요 반사되는 빛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져요. 그러면 이게 증감 정보잖아요. 많아지면 커진다. 증감 정보니까 내가 상관관계 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조사되는 빛의 양. 즉, 반사되는 빛,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많아지면 출력값이 커진다. 그러면 비례관계네요. 커지며 내 영역의 출력값의 함을 통해서 피트와 랜드를 구분한다. 내 영역의 출력값을 통해서 피트와 랜드를 구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쵸? 요 부분 있죠? 아까 광검축이는 반사되는 광선의 양을 측정해서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낸다 했잖아요. 근데 어떤 설명이 없었어요? 어떻게 반사되는 광선의 양을 측정한다는 거야? 그게 없었잖아요. 그게 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 부분 읽고 다시 요 부분을 다시 생각해 돼요. 아까 그래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없었잖아. 근데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는구나. 그쵸? 근데 내가 이걸 못 잡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관격이에요. 여러분한테 논리적 흐름을 끊는. 그리고 여기를 시험 문제 만들겠죠. 그럼 학생들이 강검축이? 그럼 강검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어디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못 보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가 결국 내 출력값 삽입을 통해서 피트와 랜드를 구분한다가 지금 요 화재와 관련된 요 반사와 산란 효과를 이용해서 정보를 판독한다. 여기가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쵸? 자, 근데 지금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면 지금 문제점과 해결책이잖아요. 이를 막으려면, 그쵸? 나는 지금 해결책이 궁금한데 그래서 트래킹 조준장치와 초점 조준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광검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요런 게 나한테 지금 정보를 먼저 주는 거죠. 나한테 이렇게 정보를 먼저 뿌려주는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레이저 광선이 트랙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하게 조사되면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하게 요 부분으로 정확하게 빛이 들어오면 그렇죠? 반사되는 빛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오면 광검축의 내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합니다. 내 영역, 전후, 좌우 내 영역의 출력값이 모두 동일해요. 왜? 출력값이 동일하는 건 빛의 양이 똑같이 들어온다는 거겠죠. 그렇죠? 빛의 양과 출력값은 비례관계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일반적인 거예요. 아직까지 문제점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자,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자, 트랙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트랙의 중앙에서 벗어나면 원래 트랙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하게 조사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중앙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좌측으로 치우치면 피트 왼편에 있는 랜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랜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지겠죠. 랜드는 산란 없이 전부 다 흩어짐 없이 다 반사하니까 그러니까 빛이 많아질 거고 빛이 많아지면 당연히 출력값이 커지겠네요. 그래서 광검축이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 자, 그럼 여기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점 P1이라고 해볼게요. 자, 중앙에서 벗어나서 자, 트랙 중앙에서 벗어나는 거. 트랙 중앙에서 벗어남.
그래서 좌측으로 치우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좌영역이 우영역보다 빛이 많아지니까 출력값이 커지는 거죠. 좌측의 출력값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까?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네 영역이 모두 동일해야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게 실시간 보정입니다. 두 출력값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요 트래킹 조조장치, 요 첫 번째인 요 트래킹 조조장치를 작동해서 어떻게 해요? 광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어난다? 우로 이동한다. 무엇을? 광픽업 장치를. 지를 이동하는 건데 그때 광픽업 장치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트래킹 조절 장치죠. 그래서 제가 그냥 트래킹 이렇게만 쓸게요. 트래킹 조절 장치가 C 수단. 이걸 통해서 요 광픽업 장치를 어떻게 한다? 결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면 아까 여기 편차 보정에는 광검축이가 사용된다 했었잖아요. 광검축이 사용했죠. 어떻게 해요? 출력값 구했잖아요. 이렇게 광검축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해서 출력값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트래킹 조절 장치 이용해서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자, 그러면 우측으로 치우칠 때, 그럼 나한테 반대 추론 유도하는 거죠? 반대 추론. 반대 추론은 너희가 한번 해봐. 이거예요. 그러면 조사된 경우에는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편차를 보정한다. 그러면 이거 적어볼까요? 제가 반대 추론을. 자, 오른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출력값이 왼쪽보다 크겠네요. 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트래킹 조정치 이용해서 좌측으로 이동시키겠죠. 무엇을요? 광픽업 장치를. 자, 그러면 여기는 제가 추론한 거예요. 추론을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만들래요?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만들래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 가지고 만들겠죠. 왜냐면 이걸로 만들면 그냥 지문에서 요 문장 그대로 보고 문제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 요게 훨씬 더 요렇게 요거 가지고 문제 내면 그래도 학생들이 조금 내 글을 이 필자가 쓴 글을 정확하게 읽었다면 진짜 해봤겠죠. 그쵸? 그래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통 메모를 할 거예요. 이렇게 메모를 할 때 요것만 메모하지 말고요. 만약에 반대 추론이 나올 수 있으면 요 반대 추론도 여러분들이 같이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여기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미리 이렇게 좀 작업을 해야지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 볼게요. 한편 광검축위에 조사된 광선의 모양은 초점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이 길어진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 초점 상태에 따라서요. 뭐뭐에 따라 이게 기준이에요. 뭐뭐에 따라 기준점. 초점에 따라서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광선 모양이 길어지는구나.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에 맞지 않으면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 광선의 초점에 맞지 않으면 자,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요. 전후 영역이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져요. 반면에 둘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이 길어지고요. 상대적으로 출력값도 커집니다. 자, 이게 뭐냐면 두 번째 문제점이에요. P2. 여기는 P1.
중앙에서 벗어나는 건 P1. 자, 얘는 P2. 그럼 여기를 정리해 볼게요. 자, P2는 지금 CD 기록면과 포커싱 엔진 간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CD 기록면과 포커싱 엔진 즉 간의 거리 문제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여기를 좀 여러분들 잘 보게 다시 좀 지워서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CD의 고속 회전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면 강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보이시나요? 그래서 트랙이 벗어나는 게 요 P1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초점에 따라 초점이 맞지 않는 게 P2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냥 얘를 하나로 같이 잡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문제점 둘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서 다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언급 순서를 잘 안 잡았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왜 이 부분을 얘기 안 했냐면, 처음에 이렇게 1번, 2번 잡고 제가 언급 순서가 제 순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건데, 혹시라도 이제 그런 걸 못 잡을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위로 올라가서 읽는 것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위에 올라가서 다시 잡으시면 돼요. 아, 문제점 둘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P1은 결국 얘가 어떤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CD가 고속 회전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흔들려서 좌측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우측으로 치우치면 좌측으로 이동시키고,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고, P2는 위아래로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고속 회전으로 진동이 생기면 위아래로 덜렁덜렁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를 정리해 보면, 자, CD 기로면과 포커싱 렌즈가 거리가 가까워요. 자, 얘가 거리가 가까우면 지금 어떻게 돼요? 전후 영역이 길어지죠. 전후 영역이 길어지고, 그리고 출력값도 커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이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전후 영역이 길어진다는 건 뭐다? 빛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구나.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둘 사이 거리가 멀면요, 좌우 영역가 길어져요. 좌우가 길어집니다. 좌우가 길어진다는 건 빛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출력값은 당연히 똑같이 커지겠네요. 빛의 양이 많아지는 건 어차피 출력값이 커질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공통점. 출력값이 커진다는 건 공통점. 얘는 전후의 출력값이 커진다. 얘는 좌우의 출력값이 커진다. 얘는 차이점.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안에서도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 잡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가까워서 출력값이 커지면, 원래 내역의 출력값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가까워서 출력값이 커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멀게 만들면 되죠. 색깔 좀 다르게 해볼게요. 얘는 멀게, CD 기록면과 포커싱 엔진 간의 거리를 멀게 하면 해결책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는 좌우가 길어질 때는 CD 기록면과 포커싱 엔진을 어떻게 하면 돼요? 가깝게 하면, 그러면 해결책이 되겠죠. 자, 이때 광 검축이 전후 영역의 출력값의 합과. 자, 공식이 나옵니다. 광 검축이 전후 영역의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절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포커싱 렌즈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서 초점을 맞춰서 맞도록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전후 영역의 출력값 합값 시그마, 잠시만요, 시그마 할 필요 없이, 자, 전후 영역의 출력값 값의 합값, 좌우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빼는 겁니다. 합을 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영역이 똑같다면, 그래서 0이 나온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거죠. 얘가 일반적인 거, 보편적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가까워서 전후가 길어져서 출력값이 커졌어요. 그렇죠? 양수가 나오면, 왜냐면 전후에서 좌우로 뺄 거니까요. 양수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멀게 하면 되죠. 그게 해결책이니까요. 만약에 둘을 뺐는데 멀어서 출력값이 커요. 좌우의 출력값이 커. 그러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가깝게 한다. 자, 요렇게 요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이용해서요?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앞에서는 여기서는 트래킹 장치 이용해서 광픽업 장치를 이동시켰다면 얘는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하는 거죠. 초점, 다시요. 초점 조절 장치, 얘를 수단,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포커싱 렌즈를 이동시키는 거죠. 아까는 트래킹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광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다, 왼쪽으로 이동시켰다 했다면, 이번에는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포커싱 렌즈를 멀게 했다, 가깝게 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그쵸? 수직으로 이동시켜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CD 드라이브 지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윗글에 나타난 여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내용 일치 문제네요. 자, 1번. 초점 조절 장치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그렇죠. 초점 조절 장치가 포커싱 렌즈를 이동시키고요. 그 트래킹 조절 장치가 그 광픽업 장치를 이동시키는 거였죠. 따라서 1번 적절하네요. 그 다음에 2번. 포커싱 렌즈는 레이저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아주죠. 포커싱 렌즈는 레이저 광선을 한 지점에 모아주는 거. 아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었죠.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으로 모으고. 3번. 광 검축의 출력값은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한다. 앞에서 그 광 검축이 출력값을 이용해서 출력값이, 빛의 양이 많으면 출력값이 커지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좌측이 커지면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우측이 커지면 좌측으로 이동시키고, 무엇이요? 그 트래킹 조절 장치가. 무엇을요? 그 광픽업 장치를 이동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데 사용한다. 맞는 말입니다. 제어해서, 그리고 이제 트래킹 조절 장치가 광픽업 장치를 이동시키는 거죠. 자,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픽업 장치를 CD에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CD에 따라 회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광학계 구동 모터는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직선 이동을 하는 거죠. 직선 이동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CD를 회전시키는 건 뭐였어요? 디스크 모터였죠. CD를 회전시키는 건 디스크 모터. 그다음에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픽업 장치를 직선 이동. 따라서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광픽업 장치에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그렇죠? 이렇게 CD 기록면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부분과 그리고 반사되는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 이게 뭐예요? 광검출기죠. 그래서 광검출기가 있다. 적절한 선지입니다. 자, 29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읽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 광 픽업 장치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당연히 빛도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쏘아지겠죠. 그쵸? 중심 먼저 쏘고 점점 바깥쪽으로 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반사되는 빛을 광 검출기가 받아들여서 랜드와 피트를 읽어내는 거죠. 자, 2번.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쏘아진다. 그쵸? 레이저 광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레이저 광선은요, CD에서 쏘는 게 아니에요. 그쵸? CD 드라이브에서 레이저 광선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CD 드라이브에 있는 광 픽업 장치에서 지금 레이저를 쏘는 거죠. 이렇게 CD 기록면을 향해서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되겠죠. 자, 레이저 광선은 CD에서 쏘는 게 아니라 CD 드라이브에서 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광 검출기에서 내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난다. 맞는 말이죠. 랜드는 흩어짐 없이 전부 다 반사. 그쵸? 그러면 피트는 산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랜드가 피트보다 빛의 양이 많고 당연히 출력값도 더 클 겁니다. 4번.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광 검출기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 사이를 이용하여, 자, 여기는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해볼까요? 광 검출기의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한다. 자,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건 요거였죠. P2. 그렇죠? P2.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거리를 보정할 때 무엇을 이용했냐면 요 공식을 이용했었죠. 전후 출력값과 좌우 출력값을 뺐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라고 얘기했죠. 적절하지 않네요. 지금 공식을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리를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 4번이네요. 자, 그래서 요거 해결책 정확하게 찾았냐는 거예요. S2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았느냐? 그걸 지금 시험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죠. 독서는요, 가장 중요한 걸 답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5번. CD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에 의해서 강 검출기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 있다. 그렇죠? 이 고속 회전에 의해 진동이 발생하고 그때 두 번째 문제 P2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P1도 발생할 수도 있지만 P2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P2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길쭉해지죠. 물론 전후와 좌우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출력값이 커지니까 길어진다는 공통점은 있는 거죠. 따라서 5번도 적절한 선지입니다. 자, 마지막 30번. 30번은요, 이거는 같은 사례 적용입니다. 같은 사례 적용. 지문의 내용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구체적 사례 적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3점짜리 문제는 같은 사례 적용, 즉 구체적 사례 적용 문제가 있고 다른 사례 적용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례 적용 문제라는 건 바깥에서 정보를 끌고 들어와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지문하고 비교해서 추론 한번 해봐, 생각 한번 해봐, 이런 문제인데 그건 이제 어려워서 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 수능에서 빠졌었고요. 앞으로 계속 그게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은 사례 적용 문제, 구체적 사례 적용 문제를 좀 중심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먼저 보기부터 해석하셔야 돼요. 보기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선택지를 읽으면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이 선지의 잘못된 내용을 근거로 보기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금 힘들더라도 보기부터 먼저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상태 1 볼게요. 전후, 좌우가 다 달라요. 그쵸? 값은 다 다릅니다. 근데 전후는 같은데 좌우 값이 달라요. 그쵸? 원래는 뭐 222, 뭐 3333, 1111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일단 전후는 같은데 좌우가 달라요. 좌우가 다르다는 건 요거죠.
그러니까 얘는 상태 1은 P1에 대한 문제네요. 자, 좌측값이 커졌어요. 좌측값이 우측보다 커졌다는 건 요거네요. 그쵸?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쵸?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 냈으면 더 좋긴 했을 것 같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지문에 있는 내용 요거 그대로 그냥 지금 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로 이동시키면 되죠. 그 다음에 상태 2를 가면 상태 2 같은 경우는 지금 전후와 좌우를 보면 전후도 55, 좌우도 33, 값은 같아요. 근데 전후의 값이 10이고요. 그죠? 합치면 10. 좌우의 합이 지금 얼마예요? 6이에요. 그러니까 전후의 합이 좌우보다 크네요. 그쵸? 앞에 상태 1은 전후의 값과 좌우의 값이 각각 4예요. 그죠? 4입니다. 둘 다 각각 4라서 지금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거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태 1은. 근데 상태 2는 지금 전후와 좌우의 값은 다 똑같죠. 그러면 지금 P1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의 거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P2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후의 값이 훨씬 크네요. 좌우보다. 그러면 전후의 출력값이 좌우의 출력값보다 크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멀게 만들면 됩니다. 그쵸? 멀게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럼 1번 볼까요? 광 검출기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 1보다 상태 2가 작다. 총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상태 1은 2, 2, 3, 1. 그러니까 지금 8이고요. 상태 1은 8. 상태 2는 5, 5, 3, 3이니까 얘는 16이네요. 그러면 상태 2가 크죠. 따라서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 1보다 상태 2가 작다 하면 안 됩니다. 크다예요. 그쵸?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상태 1에서 초점 조절 장치를 구동 안 되죠. 그쵸? 상태 1은 P1입니다. 그러면 S1 해결책은 뭐예요? 트래킹 조절 장치를 이용해야 돼요. 트래킹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광 픽업 장치를 이동시켜야겠죠? 따라서 2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굳이 뒤에는 읽을 필요가 없겠네요. 다만 상태 2는 구동될 필요가 없다. 초점 조절 장치 이동해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 얘가 SP2니까요. 그래서 앞뒤 다 틀렸습니다. 3번 상태 1에서는 트래킹 조절 장치를 구동할 필요가 없지만 아니요. 해야죠. 그렇죠? 구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3번의 상태 1은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트래킹 조절 장치를 이용해야 된다. 이거를 얘는 트래킹 조절 장치를 이용할 필요 없다 라고 하고 있고, 여기는 트래킹 조절 장치가 아니라 초점 조절 장치를 구동해야 된다 하고, 그래서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상태 1에서는 레이저 광선이 트래킹 오른쪽으로 치우쳐 조사되고, 자 상태 1에서는 레이저 광선이 트랙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좌측으로 치우쳤죠. 여러분들. 그죠? 좌측값이 컸으니까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왼쪽으로 치우쳤네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D를 볼까요? 상태 2에서는 가운데로 조사된다. 상태 2는요. 지금 요게 문제가, 상태 1은 요게 문제고 상태 2는 요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맞아요. 가운데로 조사된 건 맞습니다. 다만 거리가 가깝냐 뭐냐,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의 거리가 가깝냐 뭐냐 이 문제지 좌측으로 치우쳤냐 우측으로 치우쳤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조사된다. 이 부분은 맞는 선지인데 앞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4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 5번이겠네요. 5번 볼까요? 자, 상태 1에서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필요는 없죠. 왜? 얘는 P1 문제지 P2 문제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조절할 필요는 없지만 맞는 선지. 상태 2에서는 이게 P2 문제죠. 상태 2에서는 어떻게 돼요? 멀게 해야 되죠. 그쵸? 지금 포커싱 조절장치 이용해서 초점 조절장치 이용해서 포커싱 렌즈를 CD 기록면과 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멀게 해야 된다. 적절한 선지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4년 수능 A형 CD 드라이브 지문을
같이 봤는데 아마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을 한 두세 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지문 읽을 때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이 지문을 장악하지 못했는가 이런 것도 좀 반성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늘 겁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